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거 살펴보자고요. 이 사주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일단 신약으로 본 사람들이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네, 이건 신강사주죠. 예. 왜 신강사주가 하면은 정화가 여기 뜸으로 내서 이거 화예요. 또 정화가 여기 뜸에서 이것도 화예요. 왜? 화의 고장금이기 때문에. 그 진술충미는 천간의 뭐가 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저기 화를 따지지 않아도 이건 신약이 아니죠. 왜 아닌가 하면은 요거 두개 30, 40일에서 이제 신약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 아직. 그런데 요거 묘술 합해서 화로 되겠잖아. 요게. 그러니까 신강사주입니다. 신강사주인데 그러면 신약하고 신강하다. 그러면 신강할 때는 뭐 때문에 신강한가를 찾으라 그랬죠? 그게 병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도 신약할 적에는 뭐 때문에 신약한 걸 찾아야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 사주에. 근데 이 사주는 그 신이 됐다. 기운이 화에 다 뭉쳤다. 여기에 합이 안 됐다 쳐도 양을 화로 가게 됐어요. 목성화. 그렇죠. 그래서 신강사주다. 그러면 일간의 기가 모였다. 그러면 비급 평안이다. 그러면 일간이 왕에서 쓸 적에는 무조건 관살에서 용신을 찾으라고 했어요. 관살에서. 근데 관살이 없을 적에는 식상으로 빼요. 근데 여기 계수 살이 떴죠. 살이 떴고 그 다음에 왕한 불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로 습토로 걷어내는 게 더 좋지만은 토가 나타나지 않고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우나 노우나 수를 써야 되는데 이 수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죠. 왜 없는가 하면은 요거는 수의 사지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써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뭔 얘기인가 하면 제자약살 그래요. 제하고 제인경금하고 살인수하고 합세를 해서 제자약살. 제자약살이라는 것은 관살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관살이 힘이 없었을 적에 제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제자약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약살로 개수가 용신인데 개수가 용신입니다. 그러면 제자약살적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결혼하면은 잘 풀리는 남자. 부인의 덕이 있다. 왜? 제가 남편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약사. 근데 우리가 너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격국용신법에 매달리는 것도 배우기가 어려울 뿐더러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격국용신은 그 사람의 성격, 그죠? 그 사람 환경, 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바, 이쪽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시기, 이것만 가지고 따지시고, 나머지는 물상이라든가 신산으로 논하면은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많이 합니다. 좀.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약살 결혼하면은 운이 풀리는 사람이다. 일단 그럼 또 뭡니까? 지향하는 바는 돈을 먼저 벌고 명예를 얻는 사람. 우리가 깡패고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돈 많으면 대접받는 거 맞죠? 조금 우리 지역에서 요즘 뭐 의원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건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는 사람이다. 네.
계수가 말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술을 정화는 늦과 울의 정화는 화로다. 술토는 불을 가고 있는 화로. 겨울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불씨 묻었잖아요. 봄에 새벽에 염을 끓이기 위해서 가을에 불씨 묻었죠. 불씨 것들이 뭐예요? 며느리 칠거지락이라고 해서 쫓겨났죠. 그래서 근데 불씨를 묻어놓은 화로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묻어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가 떴으면은 여기에는 정화가 나타났어요. 또 나타난 이유가 지장간이 출루하는 것. 밖에 나타나는 이유는 천간에 원래 뜬 경우도 있지만은 합이나 충으로다가 나타난 경우도 있다. 근데 묘술 합해서 화로 변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화로 그냥 정화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다. 그러면 화로다. 그리고 미토도 또 정화가 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뜨거운 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별빛이 아니고 열이다 얘기예요. 네. 화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왕관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구름 안개인 계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다. 왜? 왕관 화를 끄기 위해서는 여기 물로 벗어 끄기보다는 구름으로 가리면 좋다고 그랬죠. 근데 계수는 어차피 이슬, 구름, 안개라. 한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눈보라죠. 그래서 계수로 가리는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다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양반은 자식덕이 있다. 왜? 시주에 용신이 있게 되면 무조건 자식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계수가 이 양반한테는 자식이죠. 관상입니까? 자식이 자식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자식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화 입장에서는 항상 긴장하는 관계다. 이는 자식 평관 때문이다. 예민하고 신경 쓰는 사주다. 또한 정제, 경극과 자식 계수가 합세해서 정화 본인을 간섭한다. 여기에서는 계수가 야하고 합세했다는 것은 금생수로 합세한 거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합세했다는 얘기는 경금이 여기에 을목과 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을목과 을경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인인 정제가 나보다는 자식하고 더 친하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가정과 내 의지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가정 자체가 뜨겁다. 정화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사주다. 왜? 뜨거워서도 싫지만은 요 계수하고 자식하고 처하고 합의해가지고 나한테 귀찮게 하고 잔소리하니까 들어가기 싫다. 그러나 자식은 여자가 시간의 계수가 용신이기 때문이다. 시주 용신은 계수뿐만 아니라 자식이 효자라고 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궁에 어머니 편인이 있어서 마마보이다. 네, 편인이 있어서 마마보이다. 어머니는 비 맞고 고생하면서 키운 자식이다. 묘목은 생목이다. 계수는 비마다. 그러면 이 묘목이 젖은 흙인데 계수의 비를 맞은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고생하면서 비 맞고 고생하면서 자식 키웠다 얘기예요. 을목이 이게서 이제 저거잖아요. 편인이니까 어머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석해요.
배우자 자리에 인성 어머니가 돌아 있으면은 잔소리 많은 부인. 예, 잔소리 많은 부인. 또 처가 어때 이 자리에 가 있죠. 그래도 또 잔소리 많아. 나이 더 먹은 사람은 항상 밑에 사람한테 잔소리하게 돼 있잖아요. 왜 잔소리 하는가 하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도 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잖아요. 그래? 그냥 잔소리하는 사이다. 근데 또 자주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어머니와 친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사업장에 방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내 자리에다가 내 밑에다가 어머니가 와 있기 때문에 내 사업장에 방을 만들어 어머니를 모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며느리를 엄청 아끼고 잘해준다고 한다. 이는 어머니 을목과 처인 경금이 합의된 까닭이다. 이렇게 의견 합의됐기 때문에 야는 마마보인데 또 어머니를 며느리를 엄청 잘해준다. 합의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금이 재물인데 재물복이 없다. 왜 없는가 하면은 뜨거운 화를 위해서 재물이 앉았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심하게 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금의 쇠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없다. 없고 정화의 지략과 비견이 나눈 것 같지 않고 너 혼자는 못 먹는 돈이라고 놀고 있는 형제가 있다. 야가 형이 이건 네 돈만 생기면 그건 네 혼자 못 먹어. 이래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이 비견이 재물을 탐할 적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질투예요. 동생이 돈 가지고 있는 게 셈이 나가지고 해방 놓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질투다. 그리고 영간형이 동생의 재산을 질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음간이 두 개였을 적에는 질투, 양간이 두 개였을 적에는 싸우는 거죠. 돈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겁재도 그래. 똑같아. 겁재가 양일간에 음이 겁재일 적에는 어때요? 뺏기게 돼 있어요. 미인계 쓰든지 지략적으로 살살 꼬셔서 돈을 뺏어가. 겁재는 내 돈 뺏어가는 거죠. 그냥 미인계 쓰여서 여자에 걸려서 이럴 수도 돼요. 음이니까. 근데 음일간이 양일간한테 돈을 뺏길 적에는 그 뺏어 먹는 놈이 치사한 놈이에요. 여자 돈 뺏어 먹는 놈이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밌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같은 겁재라도 양이 겁재면 치사한 놈이고 음이 겁재면은 지략을 통해서 꾀를 부려서 내 돈 빼가는 돈 있는 거 뺏기는 건 똑같은데 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건강이 문제되는데 간이 문제된다. 을목이 가는데 왕화에 마르기 때문이죠. 화가 망하니까 많으니까 을목은 마르죠. 을목이 그래서 간이 문제가 된다. 옆의 술토의 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마른다. 그래서 간이 마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좌우묘인은 육해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육해살은 고질병이다. 만성질환이라는 얘기예요. 질환인데 여기서 미생은 여기 육해살이 돼요. 미생은 배변이 식이시나 육해살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미토는 간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된다. 간에 만성질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는 목을 태우게 말리기 때문이다. 네. 묘목이 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육해살이에요.
육해살이니까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된다 얘기. 장성살인데 금이 와서 충분하면 장성살이 육해살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 문제가 된다. 이 사주는 부궁 일지 묘를 유금으로 깨었다. 또한 자식궁 시지도 깨어버렸다. 이는 이혼수도 되고 자식과의 인연이 안 좋다. 이는 유제살이 묘장성을 충한가들이다. 초연에 제살 발동이다. 어려서 수술했을 것이다. 이 얘기인데 요거 우리 운시라고 해요. 운시. 운이 처음 시작되는데 이 아가 노유충을 했잖아요. 그러면 간을 극을 했다는 얘기. 그러면 이때 어렸을 적에 수술했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을사대운의 기신정제 경금이 의견 암학을 풀어주니 돈이 됐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을사대운의 을목이 여기 암흑된 것을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풀어줬을까요? 자, 투합이 되면은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의 한 개가 둘이 다정하게 노는데 하나가 끼어들었다 얘기예요. 그러면 합이 깨지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잡혀가지고 이게 돈이 안 되는데 을사대운의 을목이 이 합을 풀어줬으니까 돈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산은 또 뭡니까? 경금의 장생궁이죠. 경금에. 그러면 장생궁에서 경금이 생을 받아 좋고 을목이 합해서 여기 묶여있는 거. 묶여있다는 반목 잡히다. 본분을 잊어먹다. 이상한 것에 취해서 유혹되고 엉뚱한 짓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줬기 때문에 돈이 됐다. 의사대운에서. 그래서 합은 충이 됐을지도 풀리고 합이 되는데 합이 또 들어왔을 때 합이 깨지니까 풀리는 거예요. 풀린다. 이 사주는 가진대운의 대박이 날 거다. 이는 진토, 수토가 회화무강, 구름으로 왕한 화를 가려주기 때문에. 진토가 네. 가려주면서 뭐예요? 죄를 생해주죠. 토생금으로. 그래서 대박나는 사주다. 회화무강, 뜨거운 불을 구름 안개로 진토로 가려줬기 때문에 시원하고 토가 또 경금을 생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났다. 그 다음에 계명대운에 오면은 다시 내리막을 탈 것이다. 여기 오게 되면 내리막을 탄다. 계수는 다 용신인데 매설 일까지. 대운 지지는 계절인데 묘목은 불을 질러서이고 계수는 사지에 앉아서 다 얘기인데 여기에서 묘목이 와서 다시 불을 질러서 화가 왕해져서 문제가 됐고 이 계수는 여기 또 있는데 야가 사지에 앉아도 야도 사지이기 때문에 계수의 덕은 못 보고 목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 이 사람은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해야 된다. 항상 연간 정화를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고 계수의 간섭이 귀찮아서 있다. 야가 내 것 뺏을까봐, 형이 뺏어갈까봐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야가 또 간섭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하다. 그 정화 자체가 조용한 거죠. 의미 때문에 그렇다. 또한 정이 많다. 이는 정화가 술토 미토에 근을 두었기 때문이다. 감성이 풍부하고 눈물도 많다. 눈물이 많은 이유는 묘목은 생목이다. 순목이다. 그래서 순목인데도 비맞고 있다. 그래서 눈물이 많다. 정화가 묘월생이면 눈물의 정화라 했는데 일지 묘목의 영향일 것이다. 수토의 생을 못 받고 있고 계수의 젖은 남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는 고생고생해서 키웠다는 얘기야. 근데 야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비바람 맞고 키운 생각은 잊어먹고 지가 좀 잘 돼도 지도를 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부모 덕이 사실이 있었어도 이 사람은 부모 덕이 있었다고 안 할 거다 이 얘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봤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이게 천을기운이 왔는데 이게 천을기운이 왔는데 천을기운이 충을 하면 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부할 적에 재우는 항마제라고 했어요. 엄청 안 좋다. 공부가 항마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 벌려고 학원을 포기한다. 왜? 쟤는 공부를 그걸 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할 때 재우는 쪽은 절대 안 돼. 항마제. 공부를 방해한다. 얘기. 그리고 이 사람의 문창성이 사가 됐던가 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이 그래서 무신대운의 인연에 인연이나 토끼해에 학업이 중단됐을 것이다. 얘기고 그 다음에 천문사를 낳았어요. 천문사를 낳았는데 이 천사급이죠. 천사도 되고 괴강도 되고. 근데 괴강은 여기서 진토가 왔다고 해도 여기서 잡아주니까 충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천문살이 됐어요. 천문살이 되면 이거는 뭐예요? 도 닦고 기도하는 공부죠. 왜? 술토가 그래도 화로 변했다고 해도 인성이니까. 예. 또 촛불 두 개 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 발동이 되는데 앉은 자리에서 형을 낳았어요. 발동이 돼 있죠. 그럼 이것은 분명히 이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 그 대운 중에 술련이 왔을 적에 신기가 있었다. 어릴 적에 신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 그러면 자 신기가 무속인 팔자로 타고난 사람 절대 조건 술이나 해 천문상 하나 있어야 돼. 둘째가 뭔가 하면 귀문관살이 있어야 돼. 귀문관살인데 원진살하고 귀문관살하고 거의 같이 가요. 그래서 원진살이 있다가 귀문관살이 있으면 거기에 발동한 쪽에 신기가 와요. 유신원진이잖아. 예? 유신원진. 잠이 원진이죠. 여기에 원진은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연지 기준으로 봐야 되고 운에서 오는 거는 예, 여기서 원진 맞죠? 예, 묘신 원진 맞죠? 예, 운은 묘지에서 봐야 되고 운은 일지에서 보고 여기에서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연지 기준 신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럼 여기서 봐도 이게 원진이 돼가지고 발동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묘신 원진인데 그러면 인연에 왔을 것이다. 왜? 충을 하니까 인신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예. 왜서 내가 이걸 공부자료를 상담을 하면서 특이한 걸 뽑아가지고 왔는가 하면은